자, 이번 시간은 40페이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가보자.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오늘은 연산뿐만 아니라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연산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까지 네 가지가 있거든. 그럼 봐봐. 첫 번째 교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연산으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3 곱하기 2와 2 곱하기 3이 같다가 교환 법칙이었지. 그것처럼 A와 B를 합집합한 것과 B와 A를 합집합한 건 어차피 A와 B 모두 색칠해 주는 거니까 서로 같겠고,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과 B와 A의 교집합 또한 A와 B의 공통 범위를 색칠할 거기 때문에 같겠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럼 결합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을 때 2와 3을 먼저 곱한 다음에 4를 곱하나 뒤에 있는 3과 4를 먼저 곱한 다음에 4를 곱하나 서로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어디부터 하든지 같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집합이 3개가 있을 때 집합이 3개가 이렇게 ABC 집합이 있을 때 모두 합집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때 A와 B를 먼저 합집합하고 그 결과와 C를 합집합한 것과 B와 C를 먼저 합집합하고 남은 A와 합집합한 것이 서로 같다는 거고, 이번에는 세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되었을 때도 A와 B 먼저 하거나 B와 C 먼저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럼 세 번째 분배 법칙에 대해서 가볼게. 자, 분배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 2 곱하기 3 더하기 4라는 계산이 있을 때에는 2와 3을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와 4를 곱해준 후에 둘을 더해줬었죠. 자, 이것처럼 A, B, C 집합이 있을 때 먼저 B와 C 집합이 합집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교집합이 되는 버전이 있고 B하고 C가 먼저 교집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A가 합집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 경우에서 이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한번 비교해 볼게. 결합 법칙은 합집합끼리 있고 아니면 교집합끼리 있죠. 근데 이 분배 법칙은 안에가 합집합이 있으면 바깥에는 뭐가 있어? 바깥에는 교집합이 있고, 반대로 안에가 교집합이 있으면 바깥에 뭐가 있어요? 합집합이 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써준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게 곱하기처럼 사용이 되고 안에 있는 게 더하기처럼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위에 거부터 가볼게요. A랑 B 집합을 먼저 교집합을 먼저 해주고, 마찬가지 A와 C 집합도 교집합을 해준 후에 이 나온 결과값을 뭐 해주면 돼? 합집합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먼저 하고 이 가운데에 나머지 더하기를 적어주듯이,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A와 B를 먼저 합집합하고 A와 C를 합집합한 후에 그 나온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교집합을 해주면 된다는 게 우리가 분배 법칙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해 보면 다 맞다는 게 보여질 건데, 그거는 생략하기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버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연습해 주냐면 꼴을 볼 때 위에 것부터 볼게요. A 교집합이 둘이 같은 버전이 있죠.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남은 거는 B와 C가 남을 텐데 B와 C를 적으시고 그 사이에 있는 기호를 연산기호를 안에다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3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했었고 마지막 드모르간 법칙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해보고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은, 자, 결론부터 낼게요. 여집합이 A에도 적용이 돼서 A가 여집합되고 뒤에 있는 B에도 적용돼서 B도 여집합이 돼. 근데 합집합에 여집합이 적용이 되면 얘가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A 여집합, B 여집합에 교집합이 여집합 처리되니까 합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끔 외워주시고, 자,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구간을 가지고 이걸 증명을 할게요. 좀 더 크게 할까? 자, 전체 집합이 있는 상황에서 A 집합과 B 집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때, 자, 선생님이 구간을 정해볼게. 여기 A 쪽만 있는 이 부분을 1번 구간, 그리고 교집합을 2번 구간, 그리고 요 B 쪽만 있는 구간을 3번 구간, 마지막 바깥쪽을 4번 구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보면 A와 B의 합집합은 요 1, 2, 3번을 얘기하죠.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1, 2, 3번을 뺀 나머지니까 몇 번 구간이야? 바로 이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은 4번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 하나. 두 번째. 자, A의 여집합은 어딘지 보니까 A는 1, 2죠. 그럼 A의 여집합은 1, 2를 뺀 나머지 3번과 4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B가 지금 현재 2번과 3번을 얘기하니까 B의 여집합은 1번과 4번이 되겠지. 근데 이 3번, 4번과 1번, 4번의 교집합이라는 말은 공통 부분인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3번, 4번과 1번, 4번의 공통 부분은 누구야?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교집합은 누구죠? 2번이지. 그럼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2번 뺀 나머지 1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A 여집합은 아까 말한 대로 3번과 4번, B 여집합은 아까 말한 대로 1번과 4번인데 이번엔 이 둘을 합집합 처리하니까 전부 색칠하게 되겠죠. 그럼 4번은 두 번 색칠하지만 어차피 색칠될 거라서 결국 색칠되는 건 1번, 3번, 4번인 얘가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돼.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41페이지 밑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배운 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까지 4개를 배웠고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하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차집합에서 A 빼기 B라는 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4개에다가 얘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4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42페이지 1번부터 풀어볼게. 1번 A 교집합 B A 교집합 A 빼기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를 쓸긴 쓸 건데 순서가 있어요. 쓰는 순서부터 정해볼게. 첫 번째, 차집합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A 빼기 B라는 집합이 나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얘가 1번 작업이야. 그럼 2번 작업은 바로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드모르간 법칙 있죠? 드모르간 법칙이
두 번째 할 작업이고, 세 번째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으로 가거나 분배법칙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때 합집합과 합집합 또는 교집합과 교집합이 같이 나오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나오고, 합집합이랑 교집합 또는 교집합이랑 합집합처럼 서로 한 개씩 나올 때는 분배법칙을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를 정했지?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볼게. 먼저 차집합을 적용시켜보자.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주시고요. 다 그대로 해주시고 요 안에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는 게 차집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줬어. 그러면 이때 쓰는 게 뭐라고? 드모르간 법칙이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해주고 요 안에가 A도 여집합이 적용되고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이 적용되면 B가 되죠. 그리고 교집합은 적용되면 합집합이 돼서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까지 한 거야. 자, 이 상태를 딱 보니까 바깥에 있는 애는 교집합인데 안에 있는 합집합이죠. 그러면 둘이 다르니까 분배 법칙을 여기서 적용을 시켜주면 A 교집합 A 여집합과 A 교집합 B와 둘을 뭐 해준다? 합집합 해준다는 거죠. 자, 근데 A와 A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교집합하면 뭐가 돼버려? 공집합이 되고 나머지는 A, B 교집합이 되겠죠. 그런데 둘을 합집합해 줄 텐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다시 말해서 공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그럼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야 돼? 큰 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A와 B의 교집합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는 건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었어.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차집합, 드모르간 법칙, 분배 법칙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 자, 2번 문제는 A 여집합의 합집합 B 빼기 A의 여집합.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똑같죠? 차집합 먼저 가보자. A 여집합 그대로, 합집합 그대로, 여기만 B의 교집합, A 여집합 해주고 여집합도 그대로. 자, 그럼 차집합까지는 그대로 했고 드모르간 법칙 써볼게요. A 여집합의 합집합, B도 여집합, A 여집합도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으로 뒤집어지고 드모르간 법칙까지 우리가 써봤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합집합이 합집합이니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 바꾸고 A랑 A 여집합을 먼저 합집합을 해보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을 합집합 해볼게요. 자, 그럼 얘네 먼저 결합 법칙으로 해도 되겠죠? 했더니 A 여집합과 A를 색칠하게 되면 합집합은 둘 다 색칠하니까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에 누가 커요? 전체 집합이 무조건 크죠?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전체 집합이 최종 답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3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좀 길죠? B 빼기 중괄호 B 빼기 A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B 빼기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가보도록 해보자. 자, 얘를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지운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더 해석을 해볼게. 일단 원래 하던 대로 한번 가보자. 자, B 빼기는 그대로 가주시고 요 안에를 B 교집합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에 B 교집합 A 이렇게 차집합을 먼저 정리를 해줬어요. 해봤더니 B 교집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묶어주자. B 빼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B 교집합을 묶어주게 되면 나머지는 A 여집합과 A가 남게 되는데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럼 A 여집합과 A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 했었죠? 그럼 B 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는데 그거를 B에서 빼줄 텐데 전체 집합과 의 교집합이니까 작은 A인 B가 나와야 돼. 그럼 최종 답은 B 빼기 B가 돼서 공집합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벤 다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벤 다이그램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잘 보세요. 이 B 빼기 A라는 부분을 선생님 색칠해 볼게. 그럼 여기가 될 거예요. B 빼기 A는. 근데 B에서 A 여집합을 빼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 B에서 A 여집합은 어디야? 이 바깥에죠. 바깥에를 빼게 되면 이 부분 남는 거 보이나요? B에서 A 여집합을 빼면? 그럼 결국 그 둘을 합집합해서 같이 색칠하니까 결국 누가 돼버려? 얘가 B가 돼버리죠. 그래서 B 빼기 B한 공집합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까지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더 스피드가 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3페이지. 자, 43페이지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과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 여집합, 그리고 중괄호 하고 개와 A를 또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얘네가 합집합, 비여집합이 동시에 있으니까 합집합, 비여집합을 써주고 이 가운데는 남은 A 여집합과 A를 써준 후에 가운데 보인 교집합을 해주면 여기가 처리가 될 거야. 그리고 교집합 A인데 자, 여기를 보니까 A 여집합과 A는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공집합과 비여집합을 합집합하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버려? B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A랑 교집합 됐더니 이게 공집합이 돼. 자, 얘가 누구죠? A 교집합, B 여집합은 결국 누구야? A 빼기 B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얘를 순서 바꿔서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A 빼기 B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빼기 B가 공집합 됐다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공집합이 안 된다 했어.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니까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예요. 그 말은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벤 다이그램이 될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식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벤 다이그램을 그려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처리하고 우리 44페이지 가볼게요. 자, 44페이지랑 45페이지는 특강이지만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자, 배수집합이 뭐냐면 자, AK에 대한 배수집합이라 했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한다면 X바 X는 K의 양의 배수를 적는 집합이 배수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A2를 적어보면 K가 2니까 2의 양의 배수인 2, 4, 6, 8, 10, 12와 같은 이런 집합이 무한집합이 배수집합이에요. 그럼 A3도 한번 적어볼게. A3는 3, 6, 9, 12, 15 이렇게 가겠죠. 하나 더 적어볼까? A4는 4, 8, 12, 16 자, 이렇게 갈 거야. 전부 무한집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쌤이 A2와 A3를 교집합해서 적어보니까 공통 부분을 적어보니까 6이 같이 들어있고 12가 같이 들어있고 뒤에 또 18도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6, 12, 18과 같이 이런 수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결국 몇의 배수들이야? 6의 배수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A 6이라고 적어주시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정리가 되냐면 여기를 보면 이 두
배수집합을 교집합을 할 때, 교집합을 할 때는 결국 나오는 집합은 이 두 수에 뭐가 나온다? 최소 공배수에 대한 배수집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집합을 하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2와 3의 공배수들이 나오거든. 근데 2와 3의 공배수는 결국 누구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돼요. 그래서 결국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 나와서 이렇게 기억해 놓자. 교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온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교집합이 끝났으니까 이제 합집합으로 넘어가 볼게. 자, A2랑 A3를 합집합을 해서 적어봤더니 2, 3, 4, 6, 8, 9 이런 수들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수들은 누군가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집합은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데 합집합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합집합은 여기 있는 두 수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만 성립할 수 있어. 그래서 2와 4처럼 약수, 배수 관계인 A2랑 A4를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자, 얘 적고 얘 적어보니까 결국에 누가 적혀요? 얘가 다 적히게 되지.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건 누구냐면 A2야. 그래서 합집합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두 수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일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누구의 배수다? 바로 약수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애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볼게. 자, 얘가 2번이었고요. 교집합에서는 이런 관계, 합집합에서는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교집합 문제 하나만 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A7과 A4와의 교집합은 A28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28의 배수들이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 이 합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A6과 A11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결국 A6이 된다는 거예요. 합집합을 했을 때는 일단 두 수가 약수 배수 관계여야 되고 그 나오는 결과값은 바로 약수의 배수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최소 공배수, 얘는 약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특강 1번, 1번에 1번 가볼게. A2랑 A3랑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 A4를 해보고 두 번째 문제는 A6랑 A10이랑 합집합해보고 그 다음에 A9랑 A18이랑 합집합해보고 나중에 교집합하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먼저 가볼게. 자, 얘네 둘을 합집합을 하려고 봤더니 둘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합집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분배 법칙을 해주는 거야. 합집합을 할 수 없을 때는 분배 법칙. 그럼 A2와 교집합 A4가 되고 A3과 교집합 A4가 된 상태에서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교집합이 되니까 뭐예요? 최소 공배수죠. 그럼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A4가 되겠죠. 그리고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A12가 되겠죠. 12의 배수.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해봤더니 얘네 둘이 약수 배수 관계가 됐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누구라고? 바로 약수의 배수인 A4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바로 합집합인데 약수 배수 관계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약수인 A6이 될 거야 얘는. 그리고 얘도 서로 약수 배수 관계니까 얘는 A9가 될 거야. 그리고 교집합을 했더니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 했죠.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야? 바로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8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 다음 페이지 대칭차 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가볼게요. 자, 대칭차 집합.
자, 이번에 하는 거는 대칭 차집합이야. 자,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 세모 B라고 이렇게 보통 써주는데, 자, 얘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A 빼기 B와 그리고 B 빼기 A를 서로 합집합해주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 다이그램으로 따지자면 A 빼기 B는 여기 부분을 얘기하고 B 빼기 A는 여기 부분을 얘기해서 합집합을 했으니까 둘 다 색칠해줘야 되겠죠? 바로 지금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이 대칭 차집합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A와 B의 합집합을 색칠해서 여기를 전체를 다 색칠하고 얘만 뺀 거죠. 걔가 누구야?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차집합이야. 우리 차집합은 어떻게 바뀌어요? 교집합의 무슨 집합?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꿔서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식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특강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특강 1번은 기억번을 보면 A랑 A의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해보고 전체 집합이랑 그리고 공집합이랑 그리고 A랑 공집합이랑 A랑 전체 집합이랑 이렇게 5가지를 대칭 차집합 해보래요. 자, 시작해보자. 얘는 A에서 여집합을 빼준 거랑 여집합에서 A를 빼준 거랑 뭐하래? 합집합하라는 거죠. 근데 A에서 A 여집합 빼봤자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빠질 게 없죠. 그래서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A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합집합을 하니까 결국 누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거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고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뺀 다음에 합집합을 하는 건데 전체에서 공집합 빼봤자 전체 집합이죠. 그리고 공집합에서는 A라고 적었지? 전체 집합.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 빼봤자 공집합이겠지. 둘을 합집합하면 얘도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 A에서 공집합 빼고 공집합에서 A 뺀 거를 합집합하니까 얘는 A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공집합이 돼서 합집합하면 A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A 빼기 A랑 결국 A 빼기 A랑 합집합하라는 거니까 공집합되고 공집합되는데 합집합하니까 공집합이겠죠. 마지막 5번째. A에서 전체 집합을 빼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를 합집합해보자. A에서 전체 빼버리면 작은 거 빼기 큰 거가 되니까 공집합되죠. 근데 전체에서 A를 뺀 게 누구야? 바로 A의 여집합이죠. 둘을 합집하면 누가 돼? A의 여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을 써서 누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규칙 하나만 보자면 이 뒷부분이 공집합을 한 녀석은 결과 최종 답이 다 누가 나와요?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겠죠? 그래서 뒤에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답으로 나온다. 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